뒷골 광주에서 오신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고 해안가 풍자로 판을 뒤집어줄 백금절 판소리 연주자를 소개합니다. 광주가 지지난주는 버스 8대 왔고 지난주는 21대 왔는데 오늘은 200대 약간 못 미치는 15대 왔습니다. 이 막을 다거들랑은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 하나만 나오너라. 이것만 있으면 법을 아무리 어겨도 무탈하고 아무 소리나 짓거려도 되고 1년 만에 17억 원 들어오고 자식에겐 장관 표창장이 떨어지고 아들이 군대 가면 땡보직 잡고 서울역 대합실까지 차 타고 들어갈 수 있다더라. 예. 원래 이제 뽕짝금이라고 트로트, 예. 트로트도 좋아하신다. 그렇죠. 예. 소리하는 사람들은 다 뽕짝 좋아해요. 좋아하시고 슬로우 락 같은 거. 슬로우 락 같은 거 하고. 이게 뭐 송가인 씨. 요즘 당연히 뭐 송가인이 좋아해요. 진도 식긴구 어머니가 예. 전수자라 그래가지고. 송순단. 예. 송가인 씨도 아마 그 저기 소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고 엊그제 사실 제가 광주 MBC에서 녹화하고 왔는데 네. 송가인 씨의 첫 스승이신 강송대 선생님 모셔서 녹화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남 달랐답니다. 아. 역시 상청 고음이 잘 나고 예. 예의 발랐고 아. 그랬다고. TV조선에서 얼른 벗어나시기를. 네, 송가인 씨 TV조선 계약 기간 끝나면 빨리 박차고 나오세요. 예. 저희가 더 품어주고 더. 예. 요 하긴 저희가 안 해도 워낙에 지금은 유명해지니까. 그럼요. 예. MBC 전속으로 갑시다. 돌아온 마봉춘에. 자, 그러시다가 시련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3년인가요? 12년 몇 년이죠? 민주노총 2011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네네. 그때도 하셨어요. 소리를 하셨는데 소리를 계속 하신 건 사실인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쓰고 바꿔서. 아니요, 제가 바꾼 거는 지금까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2009년 1월 20일에 용산 참사가 나죠. 네네. 철거민 5분, 경찰관 1분, 총 6명이 세상을 떴는데 예. 8월에 광주에서 추모제를 했습니다. 네네. 용산 참사 유가족분들도 오시고 추모제를 하는데 이제 그 추모제 주최한 데서 소리를 하나 하래요. 네. 근데 거기 가서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할 수는 없잖아요. 뭐를 할까? 네. 분노는 진짜 분노와 적개심은 여기까지 차 있는데 오늘 6시에 집회인데 4시까지 뭘 할까 하다가 4시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네. 수궁가에서 토끼가 별주부한테 속아가지고 수궁에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수궁 군사들이 토끼를 잡으러 이제 달려와서 토끼 목을 꺽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깜짝 놀라. 아니 나는 송아지요, 송아지면 더욱 좋다. 어쩌고저쩌고 잡아가자. 아니 나는 강아지요, 강아지면 더욱 좋다. 이러니까 잡아가자. 아니 나는 망아지요, 이러니까 더욱 좋다. 잡아가자 하고 우 달려들어.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박이 별명이 명박이, 쪽박이, 쥐박이, 협박이 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다. 해가지고 한 5분 만에 그냥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박가, 네가 이놈 명박이냐, 아니 나는 땅박이요, 땅투기하는. 그 다음에 그러면 더욱 좋다, 잡아가자. 아니 난 쪽박이요, 경제 쪽박차게 했으니까. 아니 난 협박이요, 사람들 협박해서 밥줄 끊으니까. 그럼 네가 무엇이냐, 아니 나는 쥐박이 새끼요 해서 총 오박가. 그거 하나 있었고, 이번 서초동 여의도 촛불에서 지금 3개 지어가지고 4개 지었구나. 네. 그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던가요? 그랬나 봐요. 서초동 촛불도 네.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예. 이것도 사실 이 뒷얘기가 있는데 예. 문펜 전국대회를 9월 20 며칠에 했습니다. 네. 그때가 서초동 집회 때예요. 예.
7차 대회가 9월 28일이었고 네. 6차 대회인가 5차 대회인가 할 때 문펜 전국 대회를 했습니다. 대전에서. 예, 예. 저도 문펜이니까 가보고 싶어서 가는데 광주 문펜의 고모님이 정교조 대선배님이신데 70대 대선배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판소리를 잘하셔요. 아, 옛날부터 저를 알고 계셨고 저는 이제 처음 뵀는데 예. 백 선생 문펜 전국 대회에서 사람들 힘밖에 소리를 하나 해야 되네. 아니 그런데 아니 뭔 소리 하니까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때 아니네. 자네가 가서 힘밖에 소리를 해야 되네. 연장 챙겨오게 그러셔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선배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장구를 챙겨갔죠. 그 뒤풀이 때 선생님이 먼저 소리를 하시고 이제 자네 하게 해서 오박가를 했더니 선생님도 이제 처음 들으셨어요. 문펜 식구들도 이 명박이 잡아가는 소리는 처음 들으셨죠. 근데 속이 다 상쾌하셨을 거니까 통쾌하고. 아니 방금 들은 저도 속이 상쾌하네요. 예. 그래서 9월 28일 서초동 7차 집회 그때 한 100만 명 와버렸을 때 예예예. 10만 예상했는데 100만이 온 거 아닙니까? 예예. 엄청 많죠. 그때 이 고문님께서 시사타파님께 이제 말씀을 해놓으셨대요. 아, 우리 광주 백선생이라고 소리한 친구가 있는데 소리하니까 무대에 한번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말씀을 하셨대요. 네네네. 그런데 말씀을 하셨다면 서울에서 전화가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출연자에 넣었으니까 준비하세요. 그런데 그런 전화가 안 와요. 저는 이제 방송 조금 해봤으니까 이상하다 전화가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서울 가가지고 예. 서초동 이제 가서 누구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관계자가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죠. 저기 저 광주에서 왔는데요. 프로그램에 여기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는 모른대요. 저쪽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대 저쪽 편에 뭐 키 좀 작은 분한테 물어보라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걸어가고 있는데 무대에서 소리치고 있는 분이 전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예, 예. 그분이 시사타파님이었어요. 아, 방송에서는 하얀 모자 이런 걸 쓰고 하시는데 예. 거기서는 검은 양복을 입고 말씀하시니까 누군지 몰랐죠. 예, 예. 걸어가고 있는데 무대에서 보시더니 막 말씀하고 계시다. 광주 사회자분 오셨네. 이리 와보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 저요. 그랬더니 광주 사회자 올라오세요. 갑자기 하고 올라갔더니 여러분 이분이 광주 사회자입니다. 하고 소개하래요. 그래서 네. 광주 왔습니다. 열심히 싸우시게요.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고는 시사타파님이 나중에 내려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저희 고모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다는데 뭐 제 소리가 있습니까? 했더니 처음 듣는 말이라고. 아, 그럼 뭔 말씀이냐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소통이 제대로 안 됐는가 보네요. 그럼 이제 돌아오는데 예. 잠깐 하더니 몇 분짜리냐고. 예. 그래서 한 5분 됩니다. 그럼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다가 나오라고 해서 가가지고 이제 그 검찰놈들을 잡아들이는 네가 이놈 검새냐 아니 떡검이요 아니 새검이요 아니 썩검이요 해서 다 잡아들이는 그 대목을 했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아니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이 속 시원하고 네. 가슴이 뻥 뚫리는 이야기예요. 저도 깝깝하고 화가 나니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것도 그동안 이제 그 검찰 행태를 모르면은 네. 안 만들어질 텐데 저도 나름 이제 다 듣고 보고 하니까 네네. 그것도 그냥 만들어지대요. 아니 그래서 그거야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만약에 이게 그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나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해서 백금녀를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노총 그때 그 통일 골든벨이었는데요. 그거 예. 진행하면서 그때 박근혜 후배 이 문제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 골든벨 문제가. 예. 그래서 못 맞히게 무슨 문제를 낼까 하다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예. 그다음에 쥐박이, 예. 박근혜 예. 이 네 명의 나이를 합하면 숫자가 몇이냐. 예. 가장 근사치를 말한 팀에게 상을 준다. 근데 제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하고 직함을 붙였고 예. 쥐박이하고 박근혜는 안 붙였죠. 그렇죠. 이것들한테는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그 조선 기레기 놈들이 이제 다 보고 있었겠죠. 예. 그래서 어느 놈인지 걔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제 일면에 예. 민주노총 뭐 종북 뭐 골든벨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종들 중에 얘가 활빈 단이지 아마. 엊그제는 또 노아배 집회하는데 와 있더라고요. 얘는 관심만 받을 수 있으면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이제 걔들을 비롯해서 여러 그 관종들이 이제 국정원 지시를 받았는가는 모르겠는데 고발을 했고, 그래서 1년 동안 검찰이 묵혀두고 있다가 2012년 12월 부정선거로 박근혜가 대통령 되니까 바로 부르더만요. 아, 그 당시에는 그걸 바로 이렇게 뭐 저기 소환 조사하거나 안 그러지 했습니다. 않고 1년 동안 묵혀두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으면 수사 이제 그래서 각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되고 바로 2월에 불러서 조사하더니 애들이 저를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제가 박근혜를 떨어뜨리려고 선거에 개입한 거다. 의도를 가지고 해요. 예. 이제 애들은 그런 거 해서 승진하고 싶었나 보죠. 어차피 뭐 혐의 뭐 그쪽으로 기소를 하려면은 자기네들도 뭐 워낙에 법의 귀신들이니까. 예.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은 무죄. 단순히 이제 명예훼손. 그래서 300이 나왔어요. 또 벌금이. 그런데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벌금 300 뭐 괜찮아요. 선생 월급에. 그건 못 내겠어요. 그런데 전라도닷컴 황풍년 선배가 저는 이제 SNS를 안 하거든요. 옛날 핸드폰이라 몰랐는데 이분이 그 SNS로 이렇게 날렸나 봐요. 그 백금열 후배가 300 나왔다니까 선배들이 10만 원씩 계립시다 그러셨던가 봐요. 그래서 금방 300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회의 좀 하게 사무실로 오게. 저는 또 회의인 줄 알고 갔죠. 2층으로 가세. 그래서 갔더니 방으로 가세. 그랬더니 구석지로 딱 몰아놓고 첫 마디가 아무 말 더지 마. 예? 했더니 봉투를 딱 꺼내서 아무 말 더지 마. 예, 뭡니까? 했더니 이거 300 선배들이 계렸다고. 걱정하지 말고 지지래요. 이게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은 진짜 고육도 많이 당하고 고문도 많이 당하고,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가슴을 펴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하다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고 이렇게 세상을 보다 보니까 본인이 보기에 떳떳하고 본인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법이 이렇게 족쇄를 채우고 하려고 해도 내가 떳떳하니까 내가 당당하는데 뭐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뭐 나한테 뭐 어떠한 제명을 덮어 씌울 수 있지만 저는 나는 괜찮다. 나는 떳떳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전 뭐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옛날 다 목숨 잃고 몸 상하고 직장 잃고 그런 거에 대면 저는 이건 세 발의 피도 아니잖아요. 언제나 겸손하시네요. 저는 재밌었어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언제 검찰청 가보고 법원을 가보겠습니까?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한 지금 2번인가 3번 계속 이렇게 지금 7, 8, 9, 10, 11 5번입니까? 7, 8, 9, 10, 11 5번 계속 지금 소리했습니다. 소리하시고 그건 이제 다 창작으로 하신 거죠? 예. 이 딸리는 머리로 막 지으려니까 죽겠더라고요. 그걸로 사람들을 굉장히 속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뭐 그랬다니까. 저도 그 매번 가기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또 가시고 또 저도 한번 이제 갔다가 그 선생님 하시는 걸 들었는데 현장에서 들으니까 이게 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이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도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면 미친놈 소리 듣지 같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게 속이 시원할 수 없더라고요. 특히나 특히 검찰청을 향해서 거기는 앞에 지나가도 이게 건물 자체가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위압감이라는 게 거기서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해보는 그런 게 또 맛이 아닌가. 저는 이제 들으신 분들은 뭐 통쾌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음악적으로 좀 수준이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또 목이 제가 생각한 대로 더 잘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10월 3일에 감기 걸렸거든요. 지금까지 안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막
더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항상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시원해 버리면 이제 추워가지고. 처음은 아니지만 예. 소리란 걸 제가 알고 조금 한 뒤로 보람 있고 예. 뿌듯하고 그러네요. 선생님은 참 안정적인 직업이지 않습니까? 예. 굳이 이렇게 사회 활동을 사회 문제에 이런 걸 안 하고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사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시게 됐는지. 누구나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타고난 기질이잖아요. 불공정한 거를 보고 참지 못하고 그런 거는 다 타고난 기질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어쩌고니까 타고나기를 그런 것은 아하, 그러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예. 역시 타고난다는 것이 고등학교 때 그 조미료 만드는 회사가 조미료를 많이 팔려고 예. 그 조미료 나오는 구멍을 일부러 크게 만들어 버린다. 예. 좀만 부숴야 되는데 많이 부서져 버리게. 예. 그 얘기를 듣고 사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구나. 나는 그런 일은 안 해야겠다. 그 생각은 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나는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고발하는 기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예. 그리고 또 TV 보면 기자들이 좀 버벅대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버벅대겠는데. 또는 내가 교사가 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어쩌다가 밥벌이를 해서 선생을 했고 예. 항상 시민단체 분들에게 이제 미안했습니다. 예. 박봉에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월급 받고는 바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했죠. 내가 직접 나가서 몸으로 뛰지는 못해도 후원금이라도 내야 된다. 그것이 민주 시민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신지. 그냥 학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생 되려는 거. 네. 그다음에 한문 교재 연구는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한문을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겠다. 예. 그다음에 가장 좋은 교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또 교재를 대폭 지금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역시 이제 선생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잘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치는 네. 거. 그리고 소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사실은 내년에 휴직을 1년 휴직하고 소리 공부 해볼까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저렇게 검찰 쿠데타 나고 나라가 이렇게 돼서 안 되겠다. 내년 1학기까지는 열심히 일주일에 하루는 국가 사회 결의를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바쳐야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네. 계속 이렇게 저기 앞에서 시원한 소리 좀 해주시고요. 뭐 뒤로 빠지진 않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좀 시위 문화도 굉장히 그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앉아 있으면 진짜 지루하거든요. 예, 언제 그렇죠. 끝나나 싶고 또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고 예. 특히나 또 추울 때 그 오뎅 따뜻한 오뎅국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따뜻해지듯이 예. 예술인들이 또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또 선생님처럼 판소리로 이렇게 또 힘을 북돋아주면 또 우리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더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각자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예. 저는 다행히 이제 그런 제주도 아주 미찬 제주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여서 그냥 그거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은 여기가 지금 국민TV 그 서울도 아니고 네. 강주협의회 네. 예, 저도 조합원입니다. 작은 부스에 나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제가 다 감사하죠. 열심히 하시게요, 우리요. 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세상이 또 그 우리 후손들이 진짜 본인들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